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또 주식 이야기로 돌아와 봤습니다. 설 연휴가 지나고 너무나 기분 좋게도 다시 주식이 올랐죠.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일단 코스피가 5,600을 돌파한 거는 체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개인이 그 이익을 반사 이익을 누리고 느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, 제가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큰 수치가 아니기도 해서예요. 일단 저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하나오션 2주, 하이닉스 2주,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주를 갖고 있고, 그걸 아직 팔지 않은 상태입니다. 수익률도 크게 바뀌지 않아서 지금 ISA 계좌에 위에 3개 주식과 그 이전에 작년에 모았던 금 현물이 여기 들어가 있고, 계속 모으고 있는 S&P 500이 여기 있는데, 이거 다 해서 수익률이 40%대를 오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, 설 전에는 사실 굉장히 굉장히 낮았거든요. 이게 그 하나오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하나오션을 되게 긴 기준으로 보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낮아지니까 되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원리 원칙, 제가 처음에 매수하면서 언제까지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블로그에도 적어놨던 그 원칙을 스스로 약간 깨고 팔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제 인내심이 끝나기 전에 주식이 조금 나아져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팔지는 않았고요. 앞으로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오고 가는 주가 속에 내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저도 주식을 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, 그리고 제가 들어간 시점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불장의 시작 직전과 지금 불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, 사실 저는 정말 급격한 하락장, 그리고 장기적인 하락 시장을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알량한 얘기일 수도 있죠. 하지만 저의 지금 시점의 감상을 기록을 해놓고 저와 비슷한 시점에 들어오거나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주식을 살 때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 사는지랑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건지, 이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한 주당 얼마인지는 우리가 대충 보면 알잖아요. 그리고 살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주식, 그러니까 ETF가 아닌 10만 원 이하의 주식은 개별주를 살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소위 짤주라고 하죠. 너무 한 주당 가격이 낮은 거는 내가 인지도가 좀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굉장히 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떤 걸로 느꼈냐면 카카오로 느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카카오를 잠깐 들어갔다가 발을 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몇천 원 벌고 나오긴 했지만, 그 후로도 이제 저는 계속 검사하듯이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. 걔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, 제가 한 번이라도 샀던 종목에 대해서는. 근데 제가 샀다가 팔았던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잘 나가는 건 방산 ETF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하더라고요. 근데 특히나 10만 원이 안 되는 주식들이 그 지지부진함이 좀 더 심하게,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상황에서도 못 오르는 종목이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다음에 이런 불장이 또 왔을 때 나는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사지 않을까를 결정할 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걸 살지 말지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느꼈고,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개별주는 좀 조심해야겠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의 매수와 매도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하려는 건데, 확실하게 내가 살 때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어,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해, 개인적으로 그냥 이미지가 좋아 막 이러면서 사면은 나중에 팔 때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. 그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
제가 그 경험은 빙그레를 통해서 했었는데, 빙그레는 제가 주식 중에 유일하게 손절을 했던 종목이거든요. 뭐 비록 천얼마긴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손해니까 어쨌든 손절을 했던 종목인데, 빙그레는 제가 기업 이미지가 좋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냥 어렸을 때 그 회사의 제품을 많이 먹었을 뿐인 거고, 그 회사에서 그 캐릭터를 만들고 컨셉을 잡는 걸 잘한 것 뿐인데, 저는 그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, 그 일을 잘한다가 주식이 오를 거다,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주식시장에 몇 개월 안 있긴 했지만 제가 있으면서 느낀 거는,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아는 기업이 주식이 안정적이거나 우상향할 거라는 거는 등가가 아닙니다. 한마디로 부등호. 등호가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거를 감지하는 게 주식 초보자한테는 꽤나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어려웠으니까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름을 아는 회사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. 그리고 모르는 건 진짜 위험하고, 아는 기업 중에서도 내가 좀 조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,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의 이유가 충분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. 매도의 기준을 매수할 때부터 정해라는 이유는,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오르게 되면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. 차라리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은 내가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는 실제로 손실이 났을 때 결정해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, 어느 선에서 멈춰야 얘가 뭐 폭주 기관차처럼 올라가도 후회를 안 할 것인가, 이거가 결정이 되더라고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많은 분들이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 주식에서 플러스 나면 일단 좋다,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게 되는데, 이런 불장에서 사실 내가 이 불장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슬픔도 있지만, 올라탔다가 중도하차를 해버렸으면 이게 더 포모가 저는 크게 온다고 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이닉스를 만약에 10얼마에 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봤는데 한 60만 원이 넘었어. 그럼 난 수익률이 벌써 500%야. 막 신이 나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팔았다고 칩시다. 전량 매도를 했어요. 계획 없이 샀다가 그 정도 오르니까 많이 오른 거잖아요. 근데 지금처럼 거의 90만 원 돈까지 쭉 올라갔다고 봅시다. 그럼 나는 800%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500%밖에 못 얻었다 생각하면, 이제 그때부터 포모가 오면서 갑자기 원래 벌었던 돈들까지 싹 다 모아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더 올라준다면 정말 땡큐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이건 제가 그냥 요즘 대표적으로 갑자기 오른 주식인 SK 하이닉스를 얘기한 거지, 진짜 하이닉스가 그럴 거란 얘기는 아니고,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, 그 기준의 방어선은 본전치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본전치기 이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본전치기라 함은 내가 매수했을 때에 몇 주를 샀는지, 얼마에 샀는지를 고려해서 그거를 보상할 만한 수익률 이상이 됐을 때는 일부를 매도한다입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저는 처음에 하이닉스를 20만 원대에 한 개씩 사가지고 3주를 총 갖고 있었는데, 그 3주를 다 합쳤을 때 제 매수 가격이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어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이미 한 주당 가격이 80만 원을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, 만약에 내가 산 내 하이닉스가 내 하이닉스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, 내가 산 주식이 뭐 예를 들면 한 60만 원? 전 60만 원 넘었을 때 한 주 팔았거든요.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제가 60만 원이 넘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아져서 조금 빨리 판 면이 있긴 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큰 수익이 나본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접근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, 다음 매도할 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60만 원대에 판 이유는 간단했어요. 20만 원대에 산 주식을 3개 다 합치면은 75만 원쯤 되는데, 내가 60만 원 좀 넘었을 때 한 주를 팔고, 만약에 그 후에 하이닉스가 막 갑자기 훅훅 떨어져가지고 한 주당 가격이 내가 샀던 가격의 반이 돼도 나는 본전은 친 거잖아요.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. 어떤 거냐면, 한 주를 25만 원에 3개를 사서 75만 원에 돈 주고 샀어요. 그 상황에서 하나의 가격이 6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. 그럼 내가 60만 원을 하나를 현금화 해놔요. 그러면 이제 나는 75만 원 주고
60만 원을 이제 수익을 실현한 거죠. 그 상황에서 남은 2개의 주식이 2주가 만약에 내가 샀던 가격보다도 떨어지는 아주 급격한 하락을 맞이한다고 칩시다. 그래서 25만 원에 샀던 게 12만 원이 됐다고 쳐봐요. 그래도 그 2개의 가격은 24만 원은 되잖아요. 그럼 그 24만 원을 만약에 그때 정말 손실이 50% 난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24만 원에 60만 원을 더하면 84만 원이니까 75만 원보다는 훨씬 더 이득인 거잖아요. 9만 원 이득이니까 거의 10%가 넘는 이득을 본 거죠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. 이거는 사실 제 온전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안해 주셨던 방법인데 듣고 보니 그게 후회가 좀 적을 것 같은 방법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실현했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는 S&P 500에 다시 들어갔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때도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더 오르지 않고 꺾일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때 저는 되게 컸거든요. 그때는 제가 국장을 더 믿지 않았던 때라서 지금도 엄청 믿고 있진 않지만 지금보다도 더 안 믿고 있을 때였어서 매도를 전량을 다 하냐 아니면 하나만 하냐를 고민했던 타이밍이라 지금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전량 매도를 갑자기 확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시장을 좀 길게 보기로 마음 먹었던 종목이니까 몇 주 남긴다는 전략이 유효했다고 봅니다. 이러한 관점에서 매도 시점을 잘 잡아놓고 매도 기준을 내가 잘 잡아놓고 갑자기 수익이 확 뛰었을 때는 본전치기는 될 때 그때 수익을 일부라도 실현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와 다르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. 그건 삼성인데요. 삼성전자는 제가 9만 원대에 샀다가 12만 원에 팔았습니다. 근데 이건 사실 좀 아깝다지 막 배가 아프다 포모가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비관적인 입장이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주식시장에 실제로 들어간 거는 몇 달 안 됐지만 주식시장을 지켜본 지는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10만 원대를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9만 전자도 한번 10만 찍고 내려왔을 때 9만 전자에서 줍줍을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2주를 갖고 있었어요. 12만 원이 됐을 때 2주를 다 팔았던 건데 그때는 애초에 제가 평소에 정리하는 엑셀에도 적어놨듯이 제 목표는 12만 원이 되면 판다였습니다.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려는 미끼 상품 같은 걸로 삼성전자 2주를 선택했던 거였어요. 지금 보니까 19만 원까지 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기준 없이 그냥 일단 샀다가 12만 원 됐어요. 너무 올랐어 이러고 팔았던 사람이라면 지금 포모가 굉장히 많이 왔겠죠. 아니 내가 그 돈으로 뭐 할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팔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돈으로 적금처럼 계속 S&P 500에다가 넣는데 사용을 했고 그 ISA 계좌 내에서 돈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우상향으로 만들면서 그 외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은 또 미장으로 적절하게 환전을 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주당 7만 원 손해본 게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왜냐하면 제 수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.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도 주식 진짜 좋아하거든요.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사실 좀 급등주라거나 테마주에 올라타고 단타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볼 생각도 잘 안 들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요. 레버리지는 정말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QLD 정도는 저도 좀 해볼까 이런 욕심이 한때 있었거든요. 근데 레버리지 하려면 뭐 이렇게 동의를 눌러야 되더라고요. 거기서 이렇게 딱 한 번 발을 멈추게 되니까 안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저는 나는 아직 레버리지를 할 정도의 준비는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발을 뺐는데 요즘 이제 주식이 하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2030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주식을 해야만 하는 게 맞기도 하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을 무언가 로또처럼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
특히 온라인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모쪼록 제 주식 현황은 이렇게 순항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험들이 있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소소하게 남들이 보면 진짜 별거 아닌 한 주 한 주이지만 저에게는 나름의 교훈들을 줬던 계좌들이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았고요.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매수와 매도 기준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. 그럼 저도 한번 참고해서 보고 따라 해보거나 저도 비슷한 기준으로 무언가 새로운 걸 매수하려고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!